자,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합시다. 3편 정부조직, 행정조직론이고요. 우리 교재는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갑시다. 그래서 이제 조직 유형이 있습니다. 민첩어가 좀 많이 노는 편이죠. 우리 암기법 기억나시죠? 단기, 사전임, 체기중, 운참 됐죠. 그래서 이제 직업, 산, 기조 좀 암기법이 많은데 이 순서대로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구조는 최고관리청이 조직의 핵심적 부분이고 직접 감독을 통해서 조정합니다. 기계관료제는 기술구조가 핵심이고 업무 표준화 또는 작업 과정 표준화를 추구하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업부는 중간 계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제는 중간 개선, 중간 관리자죠. 산출 표준화, 전문관료제는 운영 핵심, 운영 핵심이 이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데죠. 기술 표준화. 그래서 이제 요거 조심하라 그랬죠. 기계관료제, 기술구조, 무슨 표준화? 기술 표준화가 아니라 그랬죠. 됐습니다. 임시조직은 지원참모, 상호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신생조직 밑줄 한번 쳐보세요. 신생조직, 그 조직은 최초로 탄생할 때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구조? 단순 구조에서 만들어지거나 무슨 구조? 임시체제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때만 환경이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별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가 높은 경우?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인지 기계관료제, 사업부제, 전문관료제로 가거나 임시체제에서 반대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쳐놨죠. 신생조직, 신생조직은 언제, 어디에서만, 즉 조직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전문관료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단순 구조나 우리 어도크라시, 임시체제로서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밑에 파슨스는 적응 기능은 경제조직, 목표 달성은 정치조직, 통합은 통합조직, 체제 유지는 형상유지조직, 카츠와 칸은 적응 기능은 적응조직이고요. 목표 달성은 경제조직이고 통합은 정치조직이 되겠습니다. 조금 다르죠? 한 칸씩 밑으로 대각선으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블라우아스캇의 조직, 수혜자 기준이죠. 호혜 조직은 상호부조.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모임. 그죠? 계모임 같은 경우에는 친목 도모를 목표로 하죠. 이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여러분? 거기 나와있네요. 산악회, 동호회 이런 거 있죠? 상호부조를 목표로 한다는 거죠. 구성원들의 민주적 통제 절차가 중요하다. 사업조직은 실제로 주주 밑줄, 주식의 기업의 소유자가 수혜자죠. 그래서 능률 극대화가 중요하고, 서비스 조직이나 봉사 조직은 수혜자, 즉 고객이 수혜자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익조직은 정부는 일반 국민의 통제가 중요하죠. 됐습니다. 아미타 예치원이 넘어가시고, 콕텔러 주니어 넘어가시고, 왈도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6번. 우리 104페이지 6번. 자, 폐쇄 합리 옆에다가 동그라미 1번 쳐주시고, 그 다음에 폐쇄 자연의 동그라미 2번, 개방 합리의 동그라미 3번, 개방 자연의 동그라미 4번이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3번에서 4번으로 조직 이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아는 거니까 4번에 보시면 혼돈 이론이 좀 중요하죠. 혼돈 이론, 무질서와 질서의 균형적 밑줄, 무슨 연구? 균형적 연구 됐습니다. 무질서만 연구하는 것도 아니라 질서만 연구하는 것도 아닌 무질서와 질서의 균형적 연구죠.
무질서가 발생하는 이유는 나비효과, 초기 조건의 민감성, 비선형적 변화고,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자기 조직과 유기체들이 스스로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스웜웨어 밑줄 실험, 시행착오를 거쳐간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고, 클락웨어는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스웜이란 단어가 무리떼잖아요. 그죠? 무리떼. 시험 한번 나왔습니다. 간만 외우시죠. 무슨 웨어? 스웜웨어. 스웜웨어가 중요하다. 모가는 넘어갑시다. 잘 안 나오니까. 다음 페이지. 목표 모호성. 사후 지평. 사람이 죽으면 지평이 열린다. 사후 지평. 사명 이해 모호성은 사명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경쟁적 해석의 여지를 말합니다. 맨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창조 경제는 뭘까요?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죠. 그 다음에 자, 우선순위의 모호성.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쟁적 해석의 여지를 말하고, 지시적 모호성은 구체적 행동을 위한 지침 밑줄. 이게 이제 지시죠. 평가적 모호성은 달성했는지 밑줄. 소득주도 성장이 좋다 나쁘다는 평가적 모호성을 말하죠. 자, 조직 효과성입니다. 목표 모형과 체제 모형 있죠. 목표 모형은 자, 목표 달성 동그라미, 아웃풋 동그라미, 아웃풋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기업은 밑에 나와 있네요. 이윤, 생산량, 점유량이고 정부는 공익인데, 단점은 무형 목표 밑줄. 목표 모형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보는 건데, 그 목표가 무형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게 쉽지 않지. 그래서 체제 모형은 자, 과정 밑줄 투입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투입물의 획득 능력, 전환 과정의 효율성, 구성원의 사기. 자, 응집성인데요. 그 밑에다가 옆에다가 사기라고 쓰세요. 투입물의 획득 능력, 전환 과정의 효율성, 구성원의 만족도와 응집성. 이 응집성, 구성원들이 응집성이 높으면 뭐가 높다? 사기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시죠. 최근에는 이해관계자 모형을 넘어서 경쟁가치 접근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자, 됐습니다. 개인내합.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그죠? 일단 개방체제부터 보시죠. 외부의 유연성을 중시하는 거죠. 성장, 외부 자원의 확보, 신축적인 대형. 자, 근데 합리적 목표는 생산성, 능률, 수단은 목표, 계획, 평가, 내부 과정은 조직의 안정, 통일성, 정보 관리나 조정 규칙, 의사 전달도 이런 데 강요하죠. 의사 전달. 인간관계 모형은 인적 자원 개발, 사기 진작, 의사소통, 응집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106페이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창업 단계에서는 개방체제 모형으로 평가하고, 집단 공동체 단계에서는 인간관계 모형으로, 공식화 단계에서는 내부 과정이나 합리적 목표, 세태기 또는 정교화, 성숙화 단계에서는 개방체제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자, 밑에 갑시다. BSC 별표 엄청 많이 치십시오. 됐습니다. 자, 내과 결제보다는 됐죠. 과거는 내과 결제입니다. 내부와 외부, 과거와 미래, 결과와 과정, 재무와 비재무의 균형적 측정. 아시겠죠? 재고과학 찾았습니까? 학습에 진한 것이 돼 있죠. 학습 위에 과정의 과자가 또 진한 것이 돼 있죠. 위로 화살표 바로 해보세요. 과 위에 고객에 화살표 하시고, 고 위에 재무에 화살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재무적 관점 앞에다가 후행이라고 써보세요. 됐죠? 학습 및 성장, 그죠? 그 다음에 이는 선행지표죠.
요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하세표들 가보시죠. 학습 및 성장을 하면 과정혁신이 일어나겠죠. 그럼 고객이 만족해서 재무적 성과가 좋아지겠죠. 자, 선행지표는 뭐라고요? 선행지표를 우리가 행동지표라고 그래요. 행동지표. 왜냐하면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학습 및 성장을 통해서 과정혁신이라는 행동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선행지표 또는 행동지표라고 그러고, 고객 만족이나 재무적 성과, 최고 상위에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재무적 성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재무성과는 선행지표다, 후행지표다? 후행지표다. 거기 선행지표, 후행지표 나와 있고요. 자, 옆에 있는 한국정부, 요게 많이 나옵니다. 재무지표는 민간 기업에서는 돈을 버는 건데, 여기는 예산 전략이나, 그죠? 예산 확보라고 한번 써보세요. 예산을 확보했거나, 예산을 전략시킨 거. 행정성과. 고객은 이해관계자죠. 그죠? 이해관계자. 고객 만족이겠죠. 그죠? 뭐, 협조, 이런 것도 되겠고. 과정 및 혁신한, 과정혁신은 시민 참여, 적법 절차, 의사 전달. 맞죠? 뭐, 전자정부도 뭡니까? 과정혁신이겠죠. 그죠? 됐습니다. 학습 및 성장은 민간 기업과 똑같이 그대로 도입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주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 조직 구조입니다. 공복집이니까 잘 아실 거고, 볼드체험 보시죠. 수직 분할은 뭐의 숫자를 말해요? 계층의 숫자를 말하죠. 통솔 범위와 역의 관계 밑줄. 수직 분할, 저 계층의 수는 통솔 범위와 무슨 관계다? 역의 관계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계층이 많아지면 통솔 범위가 좁아진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공식성 넘어가고 직권성 넘어가고, 직권화 촉진 요인과 분권화 촉진 요인은 요즘에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상황 변수, 조직 환경 밑줄. 그래서 동태성, 복잡성이 중요합니다. 복잡성은 구성 요소의 수의 동그라미, 숫자죠. 얼마나 많은가의 문제고, 역동성은 변화의 정도. 다시 뭐라고요? 변화의 정도. 중요한 거는 변화 정도가 중요합니다. 밑에 표 보시죠. 됐습니다. 우리 이거 표 볼 때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순서로 본다 그랬죠? 1사분면은 1번 유기적 구조 밑줄, 2사분면도 유기적 구조죠. 동태성이 불안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다가 고 쓰시고 밑에다가는 높음 쓰세요. 이렇게 놓여 있죠. 됐죠. 동태성이 높거나 또는 높을 고인 경우에는 무슨 구조다? 유기적 구조죠. 반대로 밑에 안정 찾았죠? 그러면 이제 고의 반대는 뭐요? 높음의 반대는 낮음이죠. 무슨 구조다? 기계적 구조다. 요건 잘 안 나오죠. 밑에 이게 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중요한 거 봅시다. 소규모 직권화, 대규모 분권화 밑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조직 규모가 커지면 직권화돼요? 분권화돼요? 분권화됩니다. 분권화됩니다. 최고 관리자가 모든 직원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에게 관리 권한. 그래서 이건 무슨 예외 관리라고 그랬죠? 예외 관리. 예외 관리는 뭐라고요? 통상적인 일은 누구한테 주고 부하들한테 주고 예외적인 사항만을 관리한다. 무슨 관리? 예외 관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외 관리라고 얘기했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조직 전략에서는 거기 공수 분반인데요. 공격형과 수비형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옆에 봅시다. 차별화 전략은 여러분이 딱 봐도 공격형이겠어요? 수비형이겠어요? 공격형이죠. 됐습니다. 공격형이고, 저원가 전략은 수비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됐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제 삼성하고 애플이
전혀 반대로 가고 있죠. 어저께 여러분 삼성이 발표한 스마트폰 봤어요? 접히는 스마트폰 전혀 사고 싶지 않더라. 저는 이제 남아있는 목표가 딱 하나인데 올해 하반기에 갤럭시 폴드 있잖아요. 접히는 폰에 노트펜이 삽입된 게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이 아이패드도 안 들고 다니고 그것만 들고 다니겠죠. 펜 뽑아서 그걸로 쭉 펼치면 한 7인치 정도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최근에 애플의 아주 중요한 소문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죠. SE2가 나온다 그러죠. SE2. 50만 원대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39만 3,900, 아닌데? 단위가 달라서. 미국에서는 390불 얼마야? 40만 원 되지. 미국에서 390불로 책정됐으니까 저는 그래서 아이폰 SE도 한번 사보려고요. 아까 내가 말했던 폰 나오기 전까지 그 폰을 쓰려고. 아이패드를 쓰니까 역시 아이폰을 써야 되겠더라고. 또 그 폰이 또 저는 되게 극단적인데 그 4.3인치야. 손에 잡는 그립감이 엄청 좋죠. 또 아이폰 옛날보다 좀 작은 폰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죠, 사실. 됐습니다. 이제 애플은 요즘에는 저원가 전략을 취하고 삼성은 폴더폰, 폴더블이란 삼성의 차별화 전략에 성공한 게 두 가지 아닙니까? 애플이 없는 게 뭐예요? 노트가 없잖아요. 애플은 아이패드에는 펜슬이 있지만 폰에는 뭐가 없어요? 펜이 없죠. 그 갤럭시 노트가 참고로 삼성에서 가장 잘 팔리는 폰이잖아. 그죠? 넘어갑시다. 우드워드, 톰슨 넘어가시고 페로가 많이 나오죠.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 됐습니다. 밑에 펴봅시다. 다양성은 예외적 사건, 밑줄. 예외적 사건의 숫자를 말하지만 분석 가능성은 표준화의 가능성을 말하죠. 아무래도 이제 이 분석 가능성이 높으면 규칙이 많아지니까 기계적 구조가 되겠죠. 분석 가능성이 낮으면 규칙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죠. 밑에 보시죠. 그래서 위에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일사보면 공학기술은 기계적 구조죠. 그 다음에 일상기술은 기계적 구조, 장인기술은 유기적 구조, 비일상기술은 유기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설명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기계구조와 유기구조는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별표를 마음껏 치십시오. 아시죠? 됐습니다. 갑시다. SOP가 높다, 낮다, 분업이다, 협업이다, 분명한 책임이다, 모호한 책임이다. 모호한 책임은 공동결정, 공동집행이라는 거죠. 특정한 누구한테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톨, 쪽, 느, 됐죠? 톨, 쪽, 너, 플럽, 신이 되겠습니다. 다시 가시죠. 톨한 조직은 무슨 통솔 범위? 좁은 통솔 범위, 느린 결정. 플랫한 조직은 넓은 통솔 범위, 신속한 결정이죠. 톨한 조직을 우리가 키다리, 고층이라고 그랬죠. 플랫한 조직을 저층 또는 평면 조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구조의 특징, 상황 조건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 거니까 넘어가십시다. 10번 분업의 원리 직무 재설계. 자, enrichment 밑줄 enlargement 있습니다. 표에 있는 것처럼 enlargement부터 해볼까요? enlargement는 수평적 밑줄, 양적 밑줄. 직무 순환이죠, 그죠? 타이어 조립하던 분이 나사를 조립하는 걸 말하죠. 근데 enrichment는 뭐죠? 타이어를 조립하는 분이 타이어를 설계하는 거니까 수직적, 종적이죠. 양적이에요, 질적이에요? 질적입니다. 하부임, 의사결정권의 정대, 분권화와 참여를 말하죠.
개성과 참모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시고 113페이지 부처 편성도 너무 쉽죠. 개청제 15번도 넘어가시고 자 다프트 조정입니다. 됐습니다. 수직 밑줄, 수평 밑줄 가시죠. 계칙, 추정 끊고 정직, 임사, 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관리자 이게 프로젝트 영어로 하면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사업관리자가 뭐라고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중요한 거는 부처 밖 밑줄 조정을 하려면 A 부처와 B 부처가 싸우는데 그 부처에 소속된 사람이 조정을 못하겠죠. 부처 안에 있다, 부처 밖에 있다, 부처 밖에 있는데 그래서 공식 권한은 없어요. 근데 뭐가 많아요? 비공식적 권한은 상당히 많다. 공식 권한은 없지만 비공식적 권한은 상당히 많다. 영구적인 사업팀이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시죠. 자, 조직 유형론입니다. 기사매팀 내 수평구조 위에다가 팀이라고 써보세요. 수평구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구조라 그런다? 팀 구조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구조 가시죠. 기능구조는 자 규모의 경제, 관리비 전략, 낭비 방지, 기능 내 조정이 원활하다. 산출물 구조는 자체 완결적 구조. 지금 제가 그 진하게 한 거 있죠. 그거 위주로 빨리빨리 읽어 나가고 있어. 알았죠? 찾았습니까? 지금 셀프 컨테인 찾았어요? 자, 그 밑에 진한 것이 뭡니까? 기능 간 조정. 여기는 뭐라고요? 기능 내 조정. 여기는 뭐라고요? 기능 간 조정. 됐죠? 환경 변화의 신축적 밑줄. 환경 변화의 신축적이다. 환경 변화의 신축적이다. 고객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매트리스 동그란 1번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 시험 문제에는 물리적 결합 이런 거 나왔는데 아니고 화학적 결합이죠. 기능구조는 인사, 제조, 회계가 지금 이게 기능구조죠. 옆에 생산물이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개별 과제죠. 과제. 사업이죠. 기능구조는 밑으로 오르죠. 수직적이죠. 사업구조는 수평적이죠. 됐습니다. 4번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인력을 공동 활용한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수소광차를 만드는데 기존의 설계부서 사람을 파견시켜서 일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장점 넘어가시고 단점 이중 명령 밑줄 스트레스가 늘어나니까 탁월한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조정 통일을 위해 잦은 대화나 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어렵다. 사업구조와 기능구조 사이에 생산물 구조가 사업구조죠. 사업구조와 기능구조 사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죠. 넘어갑시다. 팀구조 핵심 업무 밑줄 핵심 업무 단위로 자체 완결되면 상호 보완적 기능 밑줄 멀티플레이어 이해되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격수는 누구를 수비수를 보완해주죠. 반대로 수비수는 누구를 보완해줘요? 공격수를 보완해주죠. 그래서 무슨 기능?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플랫 밑줄 저층 작은 구조 넓은 통솔 범위 평면 구조는 공동결정 공동책임이죠. 나쁘게 말하면 무슨 책임? 모호한 책임. 분명한 책임이 아니라 모호한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의 경제. 밑줄짝 신속하게 변화합니다. 스피드의 경제. 기능 구조는 무슨 경제? 규모의 경제는 무슨 구조? 기능 구조고 여기는 스피드의 경제죠. 2번이 중요하죠. 그럼 이제 공격수가 과부하되지도 수비수도 과부하되는 게 아니죠. 업무량의 형평화 밑줄. 그래서 다면 평가가 필요하고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이제 공격수도 수비 연습해야 되죠. 그래서 구성원의 다기능화 밑줄 사람의 전문화를 촉진합니다. 구성원의 다기능화는 뭔지 아시겠죠? 공격수가 수비수의 기능, 수비수가 공격수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단점에서 동그라미 2번 무임성차 밑줄. 그래서 다면평가가 필요하다 그랬죠. 조배과제하면 꼭 숟가락 얹으려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막기 위해서 다면평가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조직은 이거 많이 나오죠. 핵심 역량은 인하우스 집중하고 비핵심 아웃소싱 밑줄. 아웃소싱을 가로 열고 외주화라 하면 되죠. 외주화. 아웃소싱. 이걸 바꿔서 넣어줘. 핵심을 아웃소싱 한다. X. 뭐? 비핵심. 사업적이고 집행 영역을 아웃소싱 한다는 거죠. 루즐리 커플 밑줄. 최근에 ICT 발달로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장점에서 제가 좋아한다는 뭐라고요? 두 번째 거. 관리 비용이 없죠. 아웃소싱한 업체한테 자 이런 거 여러분 자 교장 선생님이 학교 급식을 민간 위탁 맡겨버리면 옛날에는 교장 선생님이 그 급식하는 선생님들 감독해야 되는데 이제 아웃소싱 맡겨버리면 그런 감독 비용이 안 들죠. 그리고 직영으로 하면 시설이 자재 도구가 안 좋았는데 아웃소싱 하면 그죠? 그 외부 업체의 좋은 시설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내 것이 아닌 자원을 내 것이 수출 맞죠? 내 것이 아닌 자원을 내 것이 수출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나 단점은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손실? 대리 손실이죠. 내가 할 때보다는 열심히 안 하겠죠. 그리고 4번 응집성 있는 일체감 그죠? 일체감 형성이 어렵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조직이 아니니까 그죠? 응집성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넘어가시죠. 관리료제 엄청 많이 했죠. 넘어가시고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 건 다음 페이지 관료제 병리 현상입니다. 자 블라우어 밑줄 B니까 비공식 집단 모토는 동조과잉 셀제닉은 적응적 흡수 밑줄 섹셔널리즘 블라우와 톰슨 공식 규범 준수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개인 심리가 불안정해진다. 인간적 유대가 제외된다는 것이고 굴더너는 부하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통제 위주의 관리를 초래한다는 것이고 피터 프린스플은 무능력한 수준까지 성진한다 그랬죠? 학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탈관료제의 공통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말하는 수평, 그죠? 분화 됐습니다. 거기 높은 수평 분화할 때는 사람의 전문화 밑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죠? 높은 수평 분화는 보통은 기계적 구조인데 유기구조에서 어도크라시에서 높은 수평 분화라고 하면 뭐의 전문화나 사람의 전문화입니다. 알겠죠? 일의 전문화가 아니라 뭐 사람의 다시 일의 전문화가 아니라 사람의 전문화. 다시 정리합시다. 높은 수평 분화라는 됐죠? 말은 첫 번째는 분업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계구조인데 어도크라시에서 높은 수평 분화는 사람의 전문화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도크라시의 특징이 맞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키로커르트 이런 건 1번부터 8번을 외우지 마시고요. 기계구조인 걸 고르면 돼요. 알았죠? 좀 이따 문제 봅시다. 공식 비공식 조직은 너무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시고 장단점 넘어가고 위원회 조직 가시죠. 위원회는 이거보다는 거기 독립규제위원회 넘어가서 한국의 위원회 찾았죠? 자 가시죠. 자문위원회는 뭡니까? 이거는 자문위원회는 구속력 X 행정위원회는 옆에다가 결정 더하기 집행이라고 써보세요. 그래서 이제 행정법 배운 분들은 얘들은 뭐라 그래요? 행정관청이라 그러죠. 행정위원회는 결정과 집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결정과 집행을 다 할 수 있죠. 자문위원회는 결정의 구속력이 없고 자문만 한다는 거죠. 자, 행정위원회 봅시다. 자,
방송통신위원회 옆에다가 대통령 밑에 있어요? 총리 밑에 있어요? 규제개혁위원회는 다 써놨네. 대통령 밑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통령 밑이라고 써주시고 옆에다가 총리도 한번 써주세요. 20년 1월이라 쓰시고, 최근 4+1을 하면서 개인정보위원회를 국무총리 밑으로 보내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사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위원회 나와있고, 중앙노동위원회 소청, 요 둘에는 이제 이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옆에다가 조정위원회라고 써보세요. 조정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죠. 독립적인 것은 중앙선관위, 금융통화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됐습니다. 요즘 얘기 나왔죠. 다음 페이지. 엘빈 토플러의 어드호크 클래스입니다. 임시조직, 잠정조직이 되겠죠. 생존투쟁이나 킥슈르 핵심이 최고조일 때 나타난다. 당연하겠죠. 그죠? 어떻게 경쟁적이고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또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프로젝트 팀은 두 번째 단기 밑줄, 타스크포스는 장기 밑줄. 그래서 그 밑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여기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 요 정도가 좀 차이가 되겠습니다. 린덴의 이연미 없는 조직 넘어가시고, 지식 암묵지는 문서화하지 않는 밑줄, 내면화된 밑줄. 이거는 여러분 외부로 표출되기 어려운 여러분만의 뭡니까? 노하우를 말하는 거죠. 형식지는 외부로 문서화된 거죠. 제가 요즘에 수영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 그랬죠. 나 중급반 이제 2타로 올라섰다. 중급반 2타의 무서움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중급반 2타. 우리 반에는 수영 잘하는 애도 있지만 좀 수영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암묵지가 엄청 중요하구나. 아무리 수영 유튜브를 보고 수영 교본을 봐도 몰라. 해봐야 돼. 그잖아? 뭔가 스킬은 내가 직접 많이 해봐야지만이 늘어납니다. 이게 전형적인 암묵지죠. 넘어가시죠. 세시는 잘 안 나오고 지식관리, 학습조직. 일단 넘어갑시다. 잘 안 나오니까. 자, 일반 환경 밑줄, 모든 조직, 모든 밑줄. 과학 환경은 개별 조직. 됐죠? 일반 환경은 모든 조직이 영향을 받는 거라면, 과학 환경은 그 조직이 찬 개별 조직이죠. 고객이나 경쟁자, 공급자는 개별 조직이죠. 이머리와 트리스트는 정적, 우연적, 정적, 응집적, 교란, 방어적, 격동이장. 그죠? 정도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눴어요? 4개로 나눴죠. 그죠? 옆에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조직 환경 유형론이 있는데, 카츠와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드리치가 있고, 바흐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게 있다는 거. 넘어가고, 스캇. 조직의 불확실성과 의존성을 구분하는데, 자, 불확실성, 의존성 밑줄. 그래서 불확실성을 동질성과 이질성, 안정성과 변동성, 고립성과 연결성, 조직화와 비조직화. 의존성은 궁핍성과 풍족성, 필요한 자원의 집중성과 분산성, 조직화와 비조직화가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거시조직 이론은 일단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 구조적 상황 이론은 됐습니다. The best way를 부정한다 밑줄 중범 이론이죠. 이게 시험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자, 조직군 생태학입니다. OET죠. 그래서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 3번 밑줄 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5번 자율적 선택 부정. 그죠? 수동적이라 써보시죠. 수동적 존재.
조직 안 환경 변화를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그랬죠.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무슨 존재? 수동적 존재가 되겠습니다. 적자 생존, 가장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고, 환경 적소 니치가 있습니다. 자, 거래 비용 이론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대리인 이론 많이 했죠. 넘어가시고, 제도화 이론 126페이지. 주인 대리인 이론 한번 봅시다. 주인과 대리인의 선호가 동그라미 1번, 주인과 대리인의 선호가 일치하지 않죠? 누가 정보가 더 많아요? 대리인의 정보가 더 많죠. 주인한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비대칭적이죠. 이럴 경우에는 사전적 기회주의는 역선택, 사후적 기회주의는 도덕적 해이를 범한다는 것이죠. 제도화 이론 됐습니다. 1번 사회 문화적 압력 밑줄, 밑줄 증거, 효율성보다는 정당성, 위에다가 여러분 조직 집합이라 써보세요. 유사 조직 집합이라 쓰세요. 이 집합에 있는 조직 집합에 있는 유사한 조직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하는 행동들이 같아진다, 달라진다? 같아진다. 그죠? 우리가 동형화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시고, 임의론이 나와 있네요. 전략 선택 이론은 동그라미 1번, 환경은 모든 조직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조직 관리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 밑줄, 이 중요하죠. 그래서 의식적, 임의적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의존 이론은 2번 조직을 무슨 존재로 본다?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존재. 이거 시험 많이 나오죠? 능동적 존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태학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의 노력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죠. 밑에 표는 넘어가시고, 정보사회 128도 넘어가시고, 129 백오피스 밑줄짝, 내부 과정 밑줄, 온 나라 이 사람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이메일, EDI, 전자결제, IRM, CIO 밑줄짝, 조직 내에서 정보화를 책임지는 사람은 뭐라 그런다? Chief Executive Officer를 패러디한 Chief Information Officer가 있습니다. 자, 밑에 프런트 오피스는 업무 전자민원 민원.go.kr, 전자참여 epeople.go.kr, 나라장터 전자통관 open.go.kr, 국민신문고 epeople.go.kr 있습니다. 오케이. 전자참여 유형은 정참결 아시죠? 넘어가시죠. 전자정보법 원칙 넘어가시고, 130페이지 정보사회 역기능 프라이버시, 이건 어쩔 수 없죠. 개인정보보호제도 됐습니다. 요번에 이제 여러분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옆에 2020년 쓰시고 1월 됐습니다. 2020년 1월에 개정됐죠. 됐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확인하시고, 자, 산업사회에서는 빈부격차라면 정보사회에서는 무슨 격차? 정보격차입니다. 동그라미 2번, 국가정보기본법 31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은 없죠? 여기 시험 나왔죠? 뭐는 없다? 민간기업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4번 정보화 마을이나 5번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되겠죠. 자, 최근에는 스마트 사회의 4차 산업혁명이죠. 됐습니다. 초연결 사회
2번 SNS 밑줄 빅데이터 3번 일시죠. 종류 속도 됐습니다. 클라우드 아시죠? 사물 인터넷 광대역 통신망 기가 인터넷 3D 컴퓨팅 됐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4번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기계가 스스로 상황인식 밑줄짝 사전적 예측적이라고 써보세요. 선제적이죠. 과학적이죠. 자,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스마트워크는 재택근무에다가 모바일워크의 스마트워크 센터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밑에 편을 넘어가시고 4차 산업혁명 쭉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분 인간 개입이 없다 밑줄 132페이지 하고 있죠. 상황인식 밑줄 132페이지 그죠? 중간에 요번에 새로 들어간 표죠. 그죠? 인간 개입이 있다 없다? 인간 개입이 없다. 상황인식 이거 설명할 때 제가 맨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 옛날 여러분 아버님 차에 내비게이션은 여러분 아버님이 목적지를 넣으면 그냥 딱 한번 보여주고 계속 그냥 그 길로 가죠.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켜면 뭐라 그래요? 한 5분 지나면 교통상황을 파악해서 그죠? 위치 새로운 경로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버님이나 여러분이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안 눌렀죠? 기계와 기계 사이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인식하고 인간 개입이 없죠? Context Aware 이 단어를 좀 외워줘. 이거 상식이야. 뭐라고요? 상황 인식. 핵심이 뭐라고요? 무슨 개입이 없다? 인간 개입이 없다. 인간 개입이 없다. 인간 개입이 없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요. 1차 산업혁명은 전기 아시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3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 4차 산업혁명은 AICBM 구분하는 거 보니까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죠. AI는 뭐예요? 조류 인플루엔자 아니야? 조류독감 아닌가? 됐습니다. 재미없나? I는 IoT죠. C는 클라우드. B는 무슨 데이터? 빅데이터. M은 모바일이죠. 요즘에 여기다 하나 더 넣죠. AICBM에 B가 하나 더 있죠. 무슨 체인? 킬체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군사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미사일 이름이 킬체인이잖아.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게 한 게 킬체인이 있거든요. 블록체인, 비트코인 아시죠?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최근에 4차 혁명을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 한마디로 Context Aware Computing, 상황 인식 컴퓨팅, 인간 개입이 있다 없다? 없다. 사실 아주 원초적인 걸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갈 때 어떤 차는 무슨 패스? 하이패스는 여러분 그냥 차가 60km 이하로 쑥 지나가면 기계와 기계 사이에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학교에 아니면 공공도서관에 책 빌리는 데 도입됐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책 빌리면서 앞뒤로 서서 썸 타는 일도 없어지겠지. 재미없나? 아마존은 최근에 만든 아마존 스토어는 어떠냐면 이렇게 물건을 보다가 옆에 버튼이 있어요. 물건에 그냥 버튼을 누르면 내 카드에 해서 결제돼 가서 버튼만 누르면 결제되고 배송돼서 집에 도착하면 와 있어. 드론으로. 아마존 베제스 형님 이혼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한번 밀어줄만 하지. 혁신적인 거죠. 요즘은 쇼핑을 그렇게 하더라고. 옛날처럼 이제 입어보고 안 해. 어떻게 여기 버튼, 여기 밑에 버튼, 작은 버튼 누르면 어떻게 해요? 스마트 미러에 내가 입었을 내 체형을 쭉 스캔해가지고 내가 입었을 때 어디가 땡기고 이런 걸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쭉 보고, 이제 취소 버튼 누르면 그때 두고, 내가 이제 결제 버튼 누르면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 다 하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마트에 모든 물건에 태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많은 캐셔들은 다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정부 조직, 보조기관, 보좌기관 이런 얘기는 다 할 거니까 넘어가시고, 정부 조직 개편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작년부터 시험 문제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옛날 방식으로. 특허청은 어디 소속이에요? 좀 옛날 문제인데 작년에 나왔어요. 삼통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입니다. 특허청은. 그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론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